자, 45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1번은 도대체 무슨 취지로 낸지 모르겠는데 1번은 그냥 지워버리죠. 그냥 1번은 지워버리고,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에는 첫 번째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세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 다음에 입지규제 시설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규제 시설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2번에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건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수면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용도구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 기반시설을 설치해가는 계획이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정비법에서 하는 거죠. 관리계획으로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구역을 지정하고 상세한 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절차들은 다 이제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정비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뭐 똑같은 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보면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이죠. 그 다음에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내면 아니에요. 시가지 조성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보시죠. 그 다음에 근데 확실히 아닌 게 보면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문제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닌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건 관리계획의 내용이 확실히 아니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폐차장, 요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요것도 이제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1번, 5번은 똑같은 겁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기초조사 틀린 것. 관리계획 위반자는 미리 인구, 경제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기초사의 내용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죠? 관리계획에서는 환경성 검토까지.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바로 위반권자입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없이 하면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반권자. 그래서 는 기초사의 내용에 토지적 성평가와 재취약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기초사의 내용에는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하는 사유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일 때도. 그 다음에 4번에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인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얼마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요거는 적성평가 생략 사유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재취약성 분석 생략 사유고, 일단 4번에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이제 적성평가 생략 사유가 맞고, 5번에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이것도 적성평가 생략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뒤에 볼까요? 뒤에 뒷페이지. 자, 해설해 보면은 요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나오죠. 방금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거기 3번에 49페이지 3번에 있는 거. 49페이지에. 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기초조사 생략 사유 요거라도 기억하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기역에 위1의 기역에서 시읒, 위1의 기역에서 시읒이 기초조사 생략 사유. 그러니까 적성평가를 생략 사유 할 수 있는 사유에도 일단 기초조사 생략 사유가 포함이 되고, 추가적으로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하는 경우들이 보면 1번에 니은에 얼마 안에 했을 때? 5년 안에. 그 다음에 디귿 아까 지문에 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적성평가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건 이미 이건 개발 용도로 적성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겠다. 적성이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주택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여기는 목적 자체가 택지를 개발하겠죠. 적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지역 지구를 지정한 곳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적성평가를 따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음의 개특법에 따른 지역에서 뭐 2호, 3항, 4호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긴 좀 힘들 겁니다. 의 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럴 때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만 두시고, 그 다음에 비읍, 요건 아까 지문에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요거 적성평가 안 해도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뭐 하는 데죠? 신도시 만드는 곳. 역시 적성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지문에 있던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관리계획 위반 절차 거쳤겠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미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한번 거친 데서 다시 또 관리계획을 위반하니까 이럴 때는 적성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응, 지읒에 또 나오는데 요까지 정도만 봐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이응, 지읒 나오면은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시읒 정도까지? 근데 요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저 48페이지 1번에 기초저서 생략서 요거는 보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적성평가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은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방금 읽었던 거 그거를 지문에 살짝 쏙습니다. 근데 기초조사 생략서 요 정도는 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기억에 보면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하죠? 도심지. 도심지가 어디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도심지로 나올 수도 있고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그러니까 나머지 98% 이상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그 다음에 리얼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개발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정비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정비나 관리. 48페이지 1번에 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즉 큰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정비하고자 관리하고자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따로 기초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새롭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규제를 방법만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는 용도 지구로 규제하던 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꿔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이렇게 한 시읒은 됐고 비읍 정도까지. 요 6가지는 밑에 보면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사유에 다 들어갑니다. 요 6가지가.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하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봤던 거 거기 그 다음에 뭐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해도 기초서 생략 사유에다가 추가적으로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도 얼마나 했으면 안 하죠? 5년. 그런 것 정도까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나오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이제 5번 문제 한번 보면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보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는 보고 가자는 요 정도는 최소한. 그래서 보면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위치하죠? 도심지. 도심지가 바로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때. 그 비읍 맞고 미음은 아니죠. 전략 환경 영역평가 대상. 요거는 환경성 검토 생략서예요. 환경성 검토. 그래서 기초조 생략사유 6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데 적성평가 생략사유가 지문에 조금 섞여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좀 많죠? 좀 많은데 뭐 다 외운다기보다는 몇 번 읽어보는 정도. 이렇게. 그래서 혹시나 다른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가도 기초조 생략사유가 나오면은 여기 해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나올 때마다 계속 보는 겁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봐두는 거죠. 봐두고 하다 보면은 뭐 아는 것까지 기억나면은 맞추는 거고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6번. 입안 제한. 틀린 것. 용도 지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없죠. 제한할 수 있는 건 용, 산, 기, 지, 입. 이렇게 용도 지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자는 해당 도시군 관리객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고 입안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입안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뭐 부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을 받은 사람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제한할 수 있죠. 이번 기반시설. 그 다음에 4번에 관리객 입안에 제한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제한일부터 며칠 안에? 45일 안에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얼마 연장해주죠? 30일. 그 다음에 제한서에는 도시군관리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첨부된 도시군관리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틀린 것. 입지 규제 세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 세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한할 수 있죠. 이게 신설된 규정이죠. 그 다음에 2번. 주민이 특광시군에게 지출하는 도시군 관리객 입안 제한서에는 관리객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제한할 때 동의요건이 면적 5분의 4 그리고 국공지를 제외한 면적 5분의 4.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한을 할 수 있죠. 용, 산, 기, 지. 그 다음에 5번.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관리객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8번. 틀린 것. 이해관계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객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용, 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그리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산업유통개발지구는 공업이나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지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아닌데 이미 산미는 건축법이고 막말하네. 그렇게 외웠어요. 1, 2, 3. 이거는 요약서에 어디 나오냐면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167페이지) 보시면 뭐 팁에 가운데 팁에 보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요까지만 나머지 보지 마시죠. 이렇게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요까지만. 그래서 문제 보면은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고 3번에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해야죠.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공유지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는 건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거 빼고는 다 대부분이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는 주민의 제안을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제안을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는 경우 제안서에 첨부된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53페이지 틀린 것.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그러니까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입안하는 때에는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네. 입안권자가 관리계획 입안할 때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도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3번 국장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고 입안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네. 자,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원칙은 관리계획, 특, 광, 시, 군이 입안을 하죠. 근데 만약에 입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 광, 시군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원칙은 협의해서 입안할자를 정하거나 입안을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둘 이상에 걸쳐 있으니까 원칙은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관할이 같으면은 도지사가,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입안할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관리계획을 입안하죠. 근데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관할구역을. 기본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듯이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해야 됩니다. 원칙은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우죠. 그럼 위에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이 입안할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여기 보면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까?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입안할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옳은 식. 이렇게. 4번.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방금 했던 거.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될 때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원칙은 협의해야 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입안할자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 5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걸 동시 입안의 특례라고 했죠. 이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같이. 그 다음에 10번. 옳은 것.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안한다? 특, 광, 시, 군이 입안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은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구묘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요거. 용도지구 중 기존의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항. 요걸 제한할 수 있죠. 용. 그 다음에 3번. 주민으로부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일부터 며칠 안에? 45일. 45일. 그 다음에 입안 여부를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안 제한받은 사항을 입안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관리계획 입안 시 작성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교수 중 계획 또는 축척 1만 분의 1 지형도에 1만 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먼저 관리계획 도서는 1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 그 다음에 11번. 틀린 것.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단 위반하여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맞습니다. 예.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건 옛날에 있던 건데 당연히 이제 상위계획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 관리계획이 완전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리계획 입안을 며칠 이상?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주민의 의견 청취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 2번에 해설을 보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한다 보다 위에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민한테 의견 낼 때는 먼저 공고하죠. 그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한테 의견 낼 때는 며칠? 14일 이상 열람시켜준다. 라는 거. 이렇게.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사 환경수용도 토지적 성평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축소 보입니까? 그러면 이거 경미한 사인가 라는 느낌이 확 와야겠죠. 그러면 맨 끝에 가서 생략할 수 있다 하면은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는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한다는 거. 이렇게 원래 있던 겁니다. 신설된 거 아니고 이거.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 관리계획은 언제나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위반한 후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아까 같이 위반할 수 있었습니까? 네.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동시 위반의 특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도지사는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될 수 없지만 국장은 위반권자가 될 수 있다. 도지사도 될 수 있지. 에블바디. 관리계획 위반은 싹 다 합니다. 싹 다. 주민은 모든 관리계획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건 용, 산, 기, 지, 입 요것만 모든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 시에 미리 기초사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아니죠. 기초사는 해야 되지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을 시켜줍니다. 공청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이 아니다.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요 3가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 모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틀린 것. 공고된 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가 제출한 의견을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얼마 안에 통보해주죠? 60일.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고 나서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 결과를 60일 안에 통보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뭐 하죠? 30일 아니고 요거는 3개월 내에 신고. 그래서 원칙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관계없이 그냥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다만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일 때는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장이 위반한 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국장이 위반을 했으니까 결정을 국장이 하죠. 그 다음에 4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에 속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반시설. 공간시설 이런 것도 다른 말로 하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는 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죠. 그 다음에 5번. 도시지역 축소,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틀린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을 결정하자 하는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결정할 때는 그냥 협의심의를 거친다 이걸 말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는 협의심의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초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협의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부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는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부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는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했을 때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할, 특광, 시, 군수가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라 때로는 이런 말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주민은 위반을 할 수가 없죠.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죠. 주민은 직접 위반하는 게 아니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에. 그 다음에 15번.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위반권자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거.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은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자, 요거 한번 앞에 볼까요? 56페이지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이라고 해서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입안에 관한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해설에 적혀 있으니까 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여기 56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해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주민이 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게 위에 용, 산, 기, 지, 입 적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그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요거 두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요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일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입니다. 그 일부 기반시설이 보시다시피 많죠? 이걸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걸 내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안 합니다. 저도 못 외우고 저거 못 외우는 건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런 건 틀려도 됩니다. 이런 거 틀린다고 해서 절대 시험 당락에는 자고가 되지 않으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외우고 싶으신 분은 외우시는데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걸 외워서 맞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안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도로 그냥 기반시설 중에 무슨 기반시설 이렇게 하면 외우겠는데 도로 중 무슨 도로, 무슨 철도 중 무슨 철도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외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이렇게. 문제 나온다라면 그냥 가볍게 버리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재검토를 몇 년 받아죠? 5년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라고 해야지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 고시는 이 고시를 말하는 이고시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면 고시하죠. 이때가 아니라 이때 지형도면을 고시 지형도면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주민으로부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된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다음 5번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의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를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 이런 건 그냥 실효는 시가와 조정구역 실효 이런 데서는 따로 고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관리계획이 실효됐다고 해서 따로 고시하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와 조정구역 이 지정하고 나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에 실효가 되면은 그 실효 고시를 해줍니다. 지정권자가. 근데 관리계획을 통칭해가지고 이 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 실효가 되면 고시한다 그런 내용은 없고 개별적으로 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은 그런 것들 지정한 사람이 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실효될 때 고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그냥 5번 지문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아예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옳은 것.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시가 지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어떻게? 그냥 하면 안 되고 3개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때는 3개월.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죠? 국장.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로 안에 보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했을 때만 그리고 이 사유가 있을 때는 협의나 심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심의도.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요거 의견 청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일 때는 협의 심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청취는 경미할 때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해설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3번이 맞죠. 해설 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렇게. 다음 날이 아니라 날에. 그 다음에 17번
옳은 것. 관리계획의 위반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에블바디가 다 합니다. 원칙은 특광시군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원칙은 특광시군이 위반을 하죠. 근데 관리계획을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네.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원칙 어떻게? 협의합니다. 협의에서 위반할 자를 정하거나 위반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는 국장이 위반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요거까지도.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요거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고 위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 다음에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8번 옳은 것.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2번 시도지사는 국장이 위반하여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다. 국장이 위반한 걸 왜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국장이라고. 다른 국장. 국장 다 똑같은 국장이라고. 국장. 이 국장.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오케이. 요거 첫 번째죠. 국장이 위반해서 결정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나도 헷갈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렇죠? 이거 3번 보면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요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해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하면은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말이 좀 넣어주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거는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했을 때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이걸 뭐 시험에 몇 번 나왔었고, 두 번째 거는 생긴 지가 한 3, 4년 됐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은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자, 지형도면 작성 누가 하죠? 써놓은데도 위반권이죠. 그러면 도지사가 위반을 했으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지가 작성합니다. 위반한 사람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했으면 도지사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오케이. 19번 틀린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으로서는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 누가 하죠? 위반권자. 그러니까 위반권자 원칙 누구죠? 특광시군. 그 말입니다. 원칙은 특광시군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했을 때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번은 안 돼. 국장이나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특광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요거 1번, 2번이 이제 그 관리계획의 위반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도지사만. 지형도면의 승인은 도지사만. 지형도면의 승인은 도지사만.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3년 이내. 이거는 지우십시오. 이거 없어진 지문입니다. 이건 그냥 놔두십시오. 버리십시오. 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이거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관리계획은 재검토를 5년마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그거 5번도 있는 지문이긴 한데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0번.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구로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거죠. 옳은 것.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 첫 번째가 이거였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국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위반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공청회에서는 재신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라 열람을 해야죠. 열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용도 지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용, 산, 기, 지, 입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용도 지역의 변경을 제한할 수는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관리계획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금 문제가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했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 있고 시장 군수가 작성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여기 승인권에 보면은 그 다음에 3번에 공청회가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열람을 시켜야죠. 열람을. 그 다음에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없죠.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네,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지정할 때랑 똑같이 의회 의견을 들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득권보 틀린 것인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어떻게?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4번, 5번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죠. 위 3에 의해서 신고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인 경우입니다. 형질 변경. 그러니까 내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공사에 착수한 사람이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자, 건물을 지으려면 울퉁불퉁한 땅을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해야겠죠? 건물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돼서 3개월 내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럴 때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자 만약에 자 내가 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내가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이 토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위 하고 나서 건물 지으려고 형질 변경했죠. 여러분 같으면 여기 내가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건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통장 잔고가 그렇게 시가와 조정 건물 지으려고 형질 변경 공사하고 있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죠. 그럼 앞으로 20년간 이 지역에서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제발 팔아라 제발 팔아라겠죠. 그런 사람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건물 지으면 활용 가치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는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물 짓게 해주지.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건축허가 신청 안 하고 방치해버리면 여기 건물 못 짓게 합니다. 그런 취지의 4번, 5번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4번 다시 보면은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에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 공사 끝나고 나서 3개월 안에 허가 신청해야 건물 짓게 해주지 그때까지 허가 신청 안 하면 건물 못 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먼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직 건물 안 짓고 있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거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또 건물 안 짓고 방치하는 거죠.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5번이 틀린 건데 다시 한번 보죠. 이거는
기본서에서 안 했었나? 자, 요때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럴 때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건물 짓게 해주겠다라는 거. 근데 형질 변경에 관한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도중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때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때 공사 완료된 시점이, 이게 4번 지문, 이건 5번 지문. 그러니까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형질 변경 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업 계속하려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되죠. 그 신고한 행위가 이 형질 변경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일 때는 공사 끝나고 나서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건물 짓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틀린 건,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네.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지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래서 경미하거나 내지는 대체 가능할 때는 시나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경미한 경우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나 군,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 군에서는 지금 장기 발전 방향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관리계획을 재검토할 때 그 방향도 재검토해 주라는 겁니다. 기본계획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나 군의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서 재검토하는 것까지 여기서 관리계획에서 같이 하라는 거죠.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네. 기본계획도 5년마다, 관리계획도 5년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해도 상관없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재검토는 둘 다 5년마다 하니까. 그 다음에 2번. 기본계획 없이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네. 아까 방금 했던 거. 경미하거나 생업 관련일 때는 기본계획을 경미하거나 대체 가능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런 시나 군에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재검토를 할 때 장기 발전 방향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라. 이렇게 방금 읽었죠. 그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그렇죠? 기본계획이랑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니까. 그 다음에 4번. 국장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럼 아니죠. 그 기본계획은 특광시고만. only.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관리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장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는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죠. 이렇게. 기본계획은 특광시 군만.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죠. 기본계획은 아예 법 조문에서 특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겠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쉬운 것들만 문제 풀어보고 용도지역 지정 절차 같은 것들 나오면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일단 1번 뭐예요? 자, 용도지역은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넓은 게 뭐였죠? 지역. 그래서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죠.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나눠 쓰기 위해서 관할 토지 전부를.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용도, 지역인데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니까 지역은 관할 토지의 전부를 대상으로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관할 토지 전부들이 모이면 이제 용도 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쓰임인데 생활권을 중심으로 관할 토지 전부를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생활권이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되죠. 그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이게 결론.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에 맞게 쓰려고 지정을 하는데 주거 지역 위에 상업 지역까지 지정을 해버리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해주는 이유가 없으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은 일단 크게 법에서 4가지 용도로 구분을 하죠. 이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다시 9개의 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점심 식사하지 마십시오. 밥이 넘어가면 안 되면 이거 안 해오고 있는데 이거 안 해오고 또 밥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참 신기한데 저는 되게 이제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이래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럴 텐데 배가 막 고프고 그럽니까? 내가 용도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21개로 세분을 하죠. 주거지역은 어떻게?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보생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전, 생산, 자연 이렇게 하시죠. 그 생산 녹지랑 생산 관리 이런 거 막 바꿔내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외우면. 그래서 그 나중에도 뭐 생산 관리랑 생산 녹지 이런 거 막 섞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두 문자만 외우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녹지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계약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에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나오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하니까 편리하니까?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 그래서 전용은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단독 양호한, 공동 양호한. 일반은 편리한이죠?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 유통 상업지역은 지역 간, 지역 내 유통 기능이나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곳. 그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그 다음 전용 공업지역은 뭐 하는 데죠? 공해성 공업이나 중화학공업.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는 보전이 목적이죠. 개발이 안 되고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들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곤란한 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는 곤란한 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로서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하는 데 그런 데입니다. 이렇게. 제가 용도지역을 가지고 다음 그 쇼미더머니 시즌 8에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용도지역의 분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죠. 틀린 것.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용도지구, 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토지에 지정한다. 뭐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이용 규제로서 중보하여 지정할 수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죠. 그리고 부가적, 2차적으로 지정하는 거.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용도지역 등에 의한 행위 제한은 공용지역에 해당해서 그 중에서 공법에서 제한하죠. 용도지역은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공용 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뭘로 하죠?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니까 계획 제한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 방지, 도시의 무질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라든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 그 다음에 5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그 법적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되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죠. 자, 중복이 된다 안 된다 한번 정리해보죠. 용도지역 이랑 지역, 이거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역 플러스 지구, 이거 됩니까? 네. 지역, 지구에다가 구역,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지역에다가 플러스 지구, 그 다음에 지구, 구역,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복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 지역만 하나라면 지역끼리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모든 형태의 중복은 허용합니다. 용도 지역만 하나면 되고 나머지는 뭐 2개고 3개고 다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은 하나여야 되고 나머지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용도 지역은 전국 토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네. 용도 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 네, 그렇습니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전국 토의 일부에 대해서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죠. 중복이 됩니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한다. 따로. 이렇게 해서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 용도 지역제는 토지 기능과 적성에 따라 토지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구분으로 토지 이용 계획의 한 유형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지워버리죠. 그냥. 용도 지역제는 주로 도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렇게 등장했답니다. 그다음 3번. 이 행정법을 내놔가지고 용도 지역제는 공권력에 의해서 토지를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 있는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형태를 규제하는 일종의 공용 제한이라고 했죠. 계획 제한이고. 그다음에 4번. 용도 지역제는 토지 이용을 사적 자율 중심으로 공권력에 의해 유도한,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아예 그냥 보지 마십시오. 사적 제한이 아니라 공적 제한입니다. 공적 제한. 그 다음에 4번. 이런 것부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 유보는 어디죠? 생산 녹지.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 생산 녹지. 그 다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어디죠? 일반 공업.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 녹지. 그래서 녹지 지역은 보존 녹지는 보존이 목적이고 생산 녹지는 개발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 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 단서가 따르긴 하지만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런데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세분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이종 전용은 뭐 하는 데죠? 공동양원, 단독양원, 공동양원,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보존 녹지는 보존이 목적이죠. 유보가 아니라 보존. 유보는 생산 녹지. 그 다음에 3종 1번은 중고층 편리한, 맞죠?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곳. 도심, 부도심은 중심.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중화학공업, 지금 나와 있는 건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옳은 것. 일종 전용은 단독 양호. 조금 더 빨리.
일반 사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 근린지역 이거는 근린상업지역이죠. 중공업지역은 방금 위에서 봤죠?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지금 나와 있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요거는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맞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는 보전, 생산녹지는 유보,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유보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유보는 생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보전, 토양 보전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연환경 생태계 상수원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이건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 한 번 어떻게 나왔었냐면 수자원이랑 수산자원을 구분하는 게 나왔었는데 수자원은 뭐죠? 물. 수산자원은 바다 생물 같은 것들이죠. 물은 보전해야 될까요? 보호 육성해야 될까요? 보전해야 되잖아요. 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쓰다가 후대에 물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잘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도국물을 먹을 만한 겁니다. 근데 수산자원은 보전하면 괴물 나옵니다. 괴물. 100년 먹은 전복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보호 육성. 그래서 4번에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 보전하면 안 되겠죠. 잡아먹어야죠.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워서 우리가 먹는 거. 한번 이걸 바꿔내지. 수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수산자원은 보전하고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8번부터 일반 응시정의 건축의 형리, 이거 건축 제한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거부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지금 하기 좀 그래가지고 일단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짧게 끝내죠.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용도지역 지정 절차, 그 다음에 건축 제한, 행위 제한부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